예, 안녕하세요. 헥사곤의 손창영 상무입니다. 오늘 헥사곤 PPM에서 발표드릴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플랜트 또 조선 분야의 이제 3D 설계 위주로 많이 고객들을 찾아뵙고 하다 보니 실제로 이제 제조 분야가 어떤 솔루션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스마트 프로덕션 혹은 이제 조선 분야에서 저희들이 흔히 말씀드리는 공법 계획 쪽 분야 위주로 해서 한 30분 정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헥사곤 회사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 인터그래프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저희들 플래그십 솔루션이 스마트 3D였죠. 예, 그런 부분들로 사용하다가 이름을 작년부터 해서 이제 헥사곤이라는 그룹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육상 플랜트, 해상 또 플랜트 위주, 또 조선 분야에서 3D 엔지니어링 솔루션 분야 비롯해서 글로벌 리더의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패밀리 회사를 보면 저희들 헥사곤 PPM, 과거 인터그래프 이외에 레이저 스캐너로 유명한 부분이 라이카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 조선이나 이런 쪽에 보면 이제 정도 관리 쪽도 활용하고 계신데요. 이쪽도 아시다시피 글로벌 선두 업체죠. 그래서 지오 시스템스 또 GIS 정보를 활용해서 대용량의 지리 정보 플러스 스마트 시티 등의 각종 응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지오 스페셜 등 산하에 한 8개 정도의 서버 비즈니스 유닛이 있습니다. 저희들 솔루션 자체는, PPM 솔루션 자체는 향후 25분 정도 동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좌상단에 보시는 모바일 리얼리티 캡처 이런 부분이 실제로 3D CAD뿐만 아니고 BIM 쪽으로 넘어가도 이런 실제의 건물이나 스트럭처 혹은 퍼실리티들을 캡처해내고 또 CAD를 응용해서 역설계를 한다든가 거기다가 또 IoT까지 넣어서 시설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 기술이 필요한데 인터그래프는 헥사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만족시킬 수 있는 폭넓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래에 이제 DT가 화두가 되면서 저희들이 주로 이제 같이 일하고 계신 EPC나 조선 플랜트 분야 쪽 역시도 DT를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될까? 뭐 AI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도 하셔야 되지만 그 연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요소 기술로 다양한 게 활용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기반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각 시스템 간의 연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와 또 세부 기능들이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저희들 헥사곤 PPM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보면 흔히 말해서 플랜트는 사실 디스크리트 방식의 생산이 필요한 전자나 자동차하고는 좀 틀리죠. 프로젝트성이죠. 그래서 보면 피드 설계부터 해서 3D가 들어가는 디테일 디자인부터 해서 프로큐어먼트를 한다든가 플랜트를 짓기 위한 구조의 하나하나를 생산해내는 배관 스풀이나 이런 부분들 패브리케이션, 컨스트럭션 또 나아가서 테스트하고 오나까지 연결돼서 오나가 플랜트를 운영하면서 그 플랜트의 운영 효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거의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EPC보다는 조선 위주로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 오토캐드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캐드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BIM 쪽에 브릭스캐드부터 해서 3D 또 각종 해석 툴 또 그것들 좀 넘어가면 이제 자재 관리나 프로큐먼트 관리하는 솔루션들이 있고요. 오나 쪽에 가면은 이제 플랜트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J5, 쉬프트 쪽, 즉 교대 근무 쪽에 디지털로 하는 솔루션 이외에 오나 쪽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디지털 에셋 밑에서 두 번째 부분 사실 기술 자료 관리입니다. 컨텐츠 자체는 3D, 2D
그 각종 안전에 대한 그 스펙 시트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설비 중심으로 서치하고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근래에 국내 온화 중심으로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PPM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스마트 플랜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데이터 통합이 가능하게 하는 허브를 통해서 자재 관리를 위한 가장 마스트죠. 레퍼런스 데이터부터 해서 2D 설계, 3D 설계, 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스마트 플랜트 컨스트럭션이나 또 나아가서 공법을 계획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상당히 많은 영역이 이 하나의 체계 하에 움직일 수 있고 정보가 공유되고 재사용성을 보장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그대로 온화 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온화가 올바른 정보를 엔지니어링부터 핸드오버 받을 때 또 스타트를 일찍 한다든가 오류 없는 그 플랜트를 운영하고 또 운영 중에 뭔가 문제를 생겼을 때도 굉장히 또 신속하고 정합성이 보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올바른 조치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한 것들을 보장하는 틀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또 디지털 트윈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뭐 예를 들면 EPC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더 조선이나 조선 산업을 뒷받침하는 그 패브리케이터들, 즉 그 협력업체들 가운데 어떠한 솔루션들을 활용할 때 이러한 그 디지털 트윈과 같은 트렌드를 우리가 타면서 실제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의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제가 볼 때는 좌상단의 세 번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디지털 리플리카 오브 피지컬 에셋, 프로세스, 피플, 플레이스, 시스템 앤 디바이스 that can be used for various purposes. 영어 원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단 부분에 조금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또 각종 시뮬레이션을 위한 디스크리트에 사용하던 것들이 또 우리 조선이나 플랜트 쪽 제조나 건설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PLM 즉 20년 전에 우리가 그 화두를 갖고 각 조선사들이 열심히 도입을 노력했던 부분들이 과연 그때 그랬던 PLM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어느 정도를 현재 지금 시점에 활용하고 있는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채 20%를 못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3D라는 참 거대한 많은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자산을 하류에 생산 쪽에 생산 도면을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네스팅 정도 이외에 우리가 얼마나 더 활용하고 있는지 큰 퀘션이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 3D라는 좋은 또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이터를 하류에서 응용해서 설계하고 생산과의 연계성을 통해서 사실 조선 같은 경우는 거대한 플랜트를 만드는 공장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손 위에 올려놓고 목합 형식으로 각종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또 필요한 정보인 물량 같은 것들을 조기에 산출해 보면서 생산단에 연결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그 코스트 세이빙과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도 그렇고 요새는 플랜트도 모듈라 쪽, 그래서 플랜트 모듈라 쪽을 이제 건설 모듈라 방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거꾸로 국내 사례를 보면 조선을 했던 블락샵에다가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라로 갈 때는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페이지를 보면은 설계가 일어나고 상세 설계하고 생산 설계 있겠고 공정 계획이 일어나고 또 그 하류에 보면은 영업 단계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등뼈처럼 또 빼꼼처럼 중요한 게 일정 계획이죠. 조선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 그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흐름을 여하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가가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자체 개발일 수도 있고 도입에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야대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건 역시 시스템은 있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DT에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크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연결성인데 이거 어제 오늘 된 일은 아닙니다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단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컨스트럭션 해야 되는 부분들이 현재 어디 가고 있는지 비지빌리티가 굉장히 또 여전히 문제가 되고 리소스를 최적화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뭐 퀄리티 부분들이 확보해 준다든가 퀄리티 부분은 역시 처음에 잡아야 되는 게 설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EPC나 조선 공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올바른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자재 소요를 줄인다든가 이런 정보 공유를 통해서 좀 더 믿을 만한 정보, 즉 한쪽에서 정보가 변경됐을 때 그것들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동기화된다든가 이런 또 문제가 되는 건 사전에 체크해 준다든가 설계를 해 나가는 데서 뭔가 좀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은 백에서 미리 알려준다든가 로직 바뀌다 안 그러면 룰 바뀌다. 그래서 스마트 야드를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을 텐데요. 다양한 또 시스템이 존재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부분은 너무 글씨가 작습니다만 헥사곤이 제안하는 스마트 야드, 즉 그 플랜트 분야의 PLM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관리, 프로젝트 컨트롤도 해야 되고 뭐 도큐멘트 관리도 해야 되고 3D는 기본적일 거예요. 2D 합쳐서. 그리고 자재 관리를 한다든가 컨스트럭션을 관리한다든가 또 예를 들면 스풀샵 같은 건 개별로 그냥 던져주고 말 수 있는데 그것들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샵 부분에까지 굉장히 정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샵 플로어 매니지먼트, 뭐 배관 스풀 제작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어떤 그 프리 어셈블리 제작하는 부분들 들어갈 거고, 그 따라 나올 수 있는 게 웰딩 퀄리티 매니지먼트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스마트 야드는 상당히 많은 그 회사에서 도입되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디테일한 거는 포인트 되는 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위주로 저희들 PLM을 그려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 헥사곤에서 제시하는 요 그림입니다. 위에서 상단에 보시다시피 이 기본 3D부터 기본 설계를 해서 그걸 하류에 상세 설계와 생산 설계까지 쭉 하나의 DB와 하나의 환경으로 연결되고 의장과 또 구조가 하나의 DB로 구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우리가 흔히 쪽난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또 쉽게 체크하고 사전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기능들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고객의 요구에 또 퓨처의 어떤 그 리퀘어먼트에 잘 매칭하는 솔루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꼭지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 구성하는 게 뭐 10개일 수도 있고요. 덩어리가 레벨 밑으로 나가면 한 40개 정도 존재할 텐데요. 조선 스마트 야드를 구성할 수 있는. 먼저 사업관리 쪽에 보면은 사업관리 영역 역시 그 어떤 물량을 에스티메이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스티메이션하고 이런 사업관리가 잘 동기화되어 있고 연계되어 있는 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3D 같은 부분, 3D에서도 장수 위주로 프로그레스를 체크하는 게 아니고 3차원 설계를 하는 동시에 EPC 중에 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프로그레스를 자동으로 싱크해서 진척도를 사람의 손에 타지 않게 한다든가 뭐 컨스트럭션 단에도 동일하죠. 그래서 각 이런 시스템들이 연계되어 있을 때 사업관리 분야의 어떤 자동화나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계획, 상세, 추산,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 성과 관리, 언더밸류 기반의 성과 관리를 한다든가 BI 차원에서 전반적인 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뭐 한 10척 정도가 지어질 수 있겠죠. 그것들을 한꺼번에 보는 뷰는 틀릴 수 있습니다. 샵 단위로 볼지, 어떤 뭐 부스 단위로 볼지, 선종 단위로 볼지, 도커 단위로 볼지 그러한 부분들을 비지빌리티를 제공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존 시스템과 ERP 등 해서 인티그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체크하실 때 굉장히 신중하게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사업관리 쪽에서는 이코시스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점점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분야에 표준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응성이나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확장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 중요하고요.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는데 조금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개든 100개든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되면서 그 데이터가 빅데이터 시대에 다시 신규 프로젝트를 할 때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뭐 조선 같은 분야에도 빅데이터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주 관리를 한다든가 다수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관리한다든가 막 이런 거 필요하고요. 엑셀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서 고객들이 필요한 어떤 그 프로젝트의 현 상황을 디테일하게 WBS에 굉장히 하부 레벨까지 들어가서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리소스를 디스플린별로 일정별로도 볼 수 있고 어떤 작업장 단위로 볼 수 있고 맨 나중에 모습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BIM에서 제가 따온 것입니다만 3D가 있고 일정이 중일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보고자 하는 거는 조선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 위주죠. 일정이 딜레이 됐다, 뭐 3일 딜레이 된 거, 뭐 5일 딜레이 된 거 다 표시를 한꺼번에 모델하고 일정이 같이 표시해 주면서 퍼포먼스가 나타나야 되고 또 간과할 수 없는 게 원가나 코스트 관리입니다. 코스트 분야에서 과연 플랜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갔을 때 플랜 대비 80%밖에 어치브 못했다. 문제 있는 거 다 끌어와봐. 문제 있는 그 하부 워크 패키지 다 가져와봐. 그 중에서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겼는가 그게 관심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경영층에서는 널 밑에서 올려주는 걸 그냥 사인하고 말 뿐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조기에 우리가 인지해내고 그걸 조치할 수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막아야 되는 걸 조기에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위험 요소를 1,000만 원에 끝낼 수도 있거든요. 메시지는 굉장히 심플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면 이거는 유럽 S사에서 많이 보시는 뭐 S컵으로 초기 계획 대비 현황을 보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간 월간 진척도를 본다든가 언더밸류 기반의 각종 수치를 가지고 나의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진척하고 이걸 기반으로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을 플랜 A, B, C, D를 가지고 이제 예측하는 이런 경영 지원에까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동영상 일부만 보겠습니다. 좌상단에 보는 게 이제 프로젝트 관리구 우하단에 보시는 게 이게 이제 4D 그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툴입니다. 그래서 워크 패키지 기반으로 그러한 것들이 프로그레스가 동기가 돼서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현재의 기술의 트렌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한 회사는 이제 뭐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벡텔을 포함해서 상당히 폭넓게 도입되고 국내에서도 변화는 굉장히 뚜렷하게 원래부터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PC 위주로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이러한 부분들을 문의 주시고 설계 쪽은 조금 더 진도를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쪽엔 탄탄한 그 테크니컬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D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설계에서 가능한 룰을 하부에서 백으로 돌면서 그 설계 오류를 방지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물량 산출에 중요한 부재 간의 인접 정보, 커넥션 정보들이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거 자동으로 주고 수동으로 변경시켜서 존소에서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용접 같은 경우는 용접 자세별 물량이 굉장히 용이하게 산출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API를 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인터그래프 같은 그 3D의 구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선진화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관리, 프로세스 보험부터 해서 시스템 보험부터 해서 매니팩처링 보험, 또 조립 보험, 뭐 네스팅 보험 쭉 연결 관계가 비교적 연결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되고요. 또 이후에 이러한 보험들이 리비전 관리,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그래픽하게 보여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자동으로 연결시키고 손으로 하라 그러면 다 하죠. 그리고 중간에 뭔가 개발해서 한다면 다 하는데 기본 틀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십 매니지먼트까지 커버하고 있고요. 공법 계획 한 5분 하고 이제 한 곡씩 다음에 마칠 것 같습니다. 설계를 생산에 활용하고 싶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중간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박의 제조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한 어떤 그 제조할 수 있는 크레인의 캐파나 여러 가지 또 인력들이나 작업장이나 이러한 컨스트레인트가 소위 있죠. 그거에 맞게끔 특별한
존소에 맞게끔 그것들을 사전에 다 잘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3D 이 모델들을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중간 공법 기획에서 저희들이 3D는 사실 무겁습니다. 한 10분의 1 정도 모델 사이즈를 줄여서 라이트 프로덕션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오래 기간 개발을 했고 또 현업 적용 중인 모델입니다. 예를 들면 블락 디비전을 한다든가 구조 DAP, 의장 DAP를 낸다든가 물량을 낸다든가 이후에 이제 족장, 러거 거의 생산 스포트 하는 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통합 생산 공법 시스템 플러스 작은 물량 산출 또 자동화 드로잉까지 다 커버하는 부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족장이니 이러한 부분들 구체로 동영상 잠깐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요거는 자동 블락 디비전입니다. 저희 스마트 3D 보 마린의 기본 기능이고, 뒤에 이제 자동 조인트를 추출해내는 거, 용접 물량 산출이 가장 기본이죠. 이러한 것들을 룰에 의해서 두 패스 가야 되는지, 또 아래보기 위복인지, 이러한 것들이 베이스 플레이트 자동 설정과 맞물려서 상당한 충실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도장의 각종 복잡한 케이스를 다 고려한 부분까지 했고요. 이게 끝나면 이제 DAP 구조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순서를 정해주는 건데, 자를 때마다 웨이트, COG 이런 것도 LVH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순서를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주는 부분들 했고, 이 부분은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 발판 설계 쪽인데 조금 영상이 자동 족장 모델링 또 반자동 스테이지별 물량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7분 정도 남았네요. 우리가 MES 그러는데 또 플랜트에서 MES가 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선 쪽은 괜찮은데. 쉽게 말해서 배관 샵에 이제 떡 해수 조세 언제까지 해라 마스터 일정 주고 도면 다 주고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그 배관 스풀 샵이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40년 업력이 있는 레스틱스라는 업체를 저희들이 한 거의 5, 6년 전에 인수합병했고, 요거는 레스틱스는 핀란드 조선 쪽에 이러한 소위 MES나 샵플로우 컨트롤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생산 관리 쪽으로 볼 수 있겠죠. 작업장 쪽, 이제 저희들이 인수합병해서 상당히 시너지가 나고 있습니다. 네스팅부터 해서 쭉 패키징까지 또 각 작업장의 물량 할당과 작업 계획 부분, 일정 쪽이죠. 이런 부분까지 커버하는 거라 보시면 되고, 대상은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트나 프로파일, 또 패널, 우리 평조립이라 그러죠. 조선 쪽에는. 평조립 샵에 해당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중조립 정도, 소조는, 가공 소조 중조립의 일부까지 커버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고, 배관 스풀 쪽. 그래서 좀 연계성은 저희들이 이걸 인수합병하고 난 뒤에 3D하고 당연히 이제 연계가 되고요. 저희 3D 말고 각종 오토캐드나 아비바사의 어떤 캐드나 이런 것들 다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상방의 어떤 인티그레이션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설계부터 해서 하류까지 패브리케이션 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관만 보면은 배관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 준비, 네스팅 포함해서 하고, 그러면은 샵 단위에서 요 가공을 언제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업 일정 계획이라고 그러죠. 작업 일정을 하고 실제로 기계에 물려서 가공을 하고, 처음에 이제 배관 보면은 커팅을 하고,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 주고 웰딩하고 뒤에 이제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1년에 이런 과정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CAD를 받았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공의 라우트, 송성 같은 부분들이 자동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업 준비에서 상당히 코스트가 세이브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스풀 쪽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던 설계하고 생산의 단절도 많고요. 설계 쪽에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또 추적해서 델타 값만큼 뭔가 더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 변경 관리, 또 잉여 자재 관리를 한다든가, 품질 부분을 체크를 한다든가, 작업 인력의 작업 투입률을 높인다든가, 장비 가동률, OEE 같은 것들을 체크하고 또 높이는,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실시간 정보들을 접근할 수 있어서 현재 작업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문제죠. 그래서 스마트 프로덕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해결되고요. 작업 현장 관리의 굉장히 디테일한 흐름에 대해서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CAD로부터 해서 기계 물리고 언제 가공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최적화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 프로덕션이라는 MES 솔루션이 폭넓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형적인 조선의 하나의 이제 그 블락이 들어왔는데, 블락이 어셈블리 들어왔을 때 하이라키 정보까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동일한 네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고 퀄리티나 이런 것들 동일한 걸 가지고 네스팅을 쫙 하게 됩니다. 그럼 네스팅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기계 요 파트는 어디에서 가공을 해야 된다라는 라우팅이 필요할 텐데, 초기 설정에 의해서 그러한 라우팅 정보가 거의 다 배치가 끝나게 됩니다. 물론 수작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럼과 동시에 그 해당하는 그 기계를 썼을 때 가공 시간 같은 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럼 가공 시간이 나오면은 소위 말하는 기계 부하가 다 나오게 되죠. 그럼 그 기계 부하를 저희들이 마스터 일정에 맞추도록 이제 부하 평준화하는 그런 부분들, 이제 기능까지 쭉 다 연계가 되고, 그러면은 그 기계의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의 IoT 같은 게 포함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팩토리 같은 부분까지 실제로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시겠죠.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거는 캐펠사에서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패널샵의 최저가, 지금 보면은 중간에 붕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대기 시간이거든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공정 9개 공정에 대해서 어떤 그 블락을 먼저 투입하고 순서를 시퀀싱을 주면은 이러한 것들이 최적으로 작업장에서 관리가 될지를 저희들이 해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갖고요. 마지막 같습니다.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작업 현장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들이 흘러갈 때 레이아웃을 두고 또 많이 현재 상황을 궁금해 하시죠. 재고 상태는 어떤지,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이러한 것들을 특히 요새는 이제 웹이나 혹은 그 모바일로 보시기 원하는데, 그러한 모바일 앱까지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MES하고 연계해서 현재 공장의 가동률, 기계의 가동률, 재고 상태, 문제점이 뭔지를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그리고 작업 상태는 거꾸로 이제 인풋을 하실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이런 레이아웃에서 다 그러한 것들이 커버가 됩니다. 도입 효과는 설계 생산 통합이 이제 굉장히 스무스하게 가능하고요. 설계 변경에 대해서 차이점이 뭔지 잘 판별할 수 있게 하고, 생산 시간 단축되고 자재 절감이 되고요. 그래서 최적의 자원을 사람이든 리소스가 인력이든 뭐 기계든 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선의 기회를 드릴 수 있다는 게 큰 게 아닌가 싶고요. 실시간적으로 한 곳에서 예를 들면 품질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생산 라인에 노티를 바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되고, 전반적으로 1%에서 5% 정도의 생산성이 이제 그 향상이 좀 가능하고요. 뭐 투자도 관심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팩토리 쪽에 많이 이제 그 펀드 달라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요. 페이즈 2나 그 업그레이드 할 때 이러한 부분들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매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뭐 상당히 잘 하시겠지만 DT 시대 때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또 상당한 생산성 효과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드렸고요. 이후에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또 질문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